단 한마디의 전주가 흐르고 첫 소절이 터져나오는 순간 현장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것은 단순한 13살 소녀의 재롱잔치가 아니었다. 나훈아의 연정을 집어삼킨 빈에서의 무대는 기성 가수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술적 성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리는 폭격에 가까웠다. 그러나 전 국민의 소름 돋는 찬사 뒤에 돌아온 결과는 올인정 실패와 9점이라는 차가운 숫자였다. 대한민국 오디션 역사상 가장 기이한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될 이 순간은 단순히 점수 하나가 빠진 해프닝이 아니다. 이것은 노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잔혹한 설계도가 노출된 사건이다. 오늘 우리는 이 9점이라는 숫자가 암시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대한 탈락 시나리오와 그 뒤에 숨은 심사위원 정훈희의 발언이 왜 대중의 영리를 건드렸는지 전문 저널리스트의 시각으로 낱낱이 해부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성인 가수를 능가하는 기술적 완벽함이 왜 감점 요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빈예서가 선보인 정통 트로트의 문법은 소위 밀당이라 불리는 감정의 강약 조절과 꺾기의 밀도 면에서 이날 출연한 그 어떤 현역 가수보다도 압도적이었다. 실제 음악 통계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빈예서의 피치 정확도와 비브라토의 일정함은 기계적 완벽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빈예서의 가창에서 나타나는 비브라토의 폭과 음정의 유지력이 국내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의 전성기 시절 데이터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심사위원 정훈희는 어린 나이의 순수함을 잃지 말라는 음악적 완성도와는 무관한 이미지를 근거로 미인정 버튼을 눌렀다. 이는 스포츠로 치자면 100m를 9초대에 주파한 육상 천재에게 너무 기계적으로 뛰어서 인간미가 없다며 금메달을 박탈한 것과 다름없는 논리적 비약이다. 정통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정해진 기술적 미학을 얼마나 깊이 있게 구현하느냐를 겨루는 예술임을 고려할 때 기술이 너무 좋아서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오디션의 본질인 실력 위주 심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두 번째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심사위원의 취향 차이를 넘어 방송사가 시청률을 견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언더독 서사를 구축하려는 치밀한 연출의 일환이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다. 엔터테인먼트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적인 1위는 시청자들에게 지루함을 준다. 시청자들을 TV 앞에 붙들어 매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완벽한 천재의 좌절과 그로 인한 대중의 보호 본능 자극이다. 빈예서에게 만점을 주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온라인상의 폭발적인 논쟁, 그리고 우리 예서를 지켜야 한다는 팬덤의 결집은 제작진 입장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홍보 수단이 된다. 실제로 방송 직후 빈예서 관련 클립의 조회수는 타 출연자 대비 5배 이상 폭등했으며 실시간 검색어와 커뮤니티 게시글은 점수 논란으로 도배되었다. 결국 빈예서의 9점은 그녀의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흥행을 위해 그녀를 억울한 피해자의 위치로 강제 이동시킨 방송공학적 설계의 산물인 셈이다. 방송사가 시청률을 위해 출연자의 실력을 도구화하고 13살 소녀의 진심 어린 눈물까지 극적 장치로 활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심사위원 정훈희의 발언이 가진 시대착오적 프레임이다. 정훈희는 더 신선했으면 좋겠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정통 트로트를 추구하는 아티스트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다. 트로트의 본질은 기승과 심화의 엣지, 파괴와 혁신에만 몰두하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나 빈예서가 선택한 곡의 정서적 무게를 13살의 나이로 완벽히 해석해낸 것은 신선함 이상의 경외감을 불러일으켜야 마땅한 영역이었다. 하지만 심사석에서 나온 발언들은 빈예서를 한 명의 아티스트로 대우하기보다는 나이에 걸맞은 재롱을 기대하는 시선에 머물러 있었다. 심도 있는 문화 비평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강요하는 태도는 일종의 미성년 예술가에 대한 대상화에 해당한다. 예술이란 나이를 불문하고 그 장르가 요구하는 정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모차르트나 멘델스존이 어린 나이에 완벽한 교향곡을 써냈을 때 당대 평론가들이 어린애가 너무 완벽하게 곡을 써서 신선함이 없다고 깎아내렸던가? 오히려 그들은 신동의 출연에 경배를 보냈다. 그러나 정훈희 심사위원의 논리는 빈예서가 성취한 기술적 경지를 순수함을 오염시킨 기교로 격화시켰다. 이는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신동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화제성을 위해 어린 인재를 무대 위에 세우면서도 정작 그가 기성세대의 권위를 위협할 만큼의 실력을 보여주면 나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나이 프레임이 실질적으로는 기성세력의 기득권 지키기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트로트계는 유독 선후배 간의 위계와 짬밥이라 불리는 경력을 중시한다. 13살 소녀가 현역 가수들을 줄세우게 하는 모습이 기성세대 심사위원들에게는 대견함을 넘어선 위협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크다. 어린 나이의 순수함을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린 내가 우리 영역의 기술적 정점에 도달한 것을 인정하기 싫다는 심리적 저항의 발현이다. 이는 실력 중심의 현역가왕이 결국 나이와 경력이라는 구습에 갇혀있음을 증명하는 뼈아픈 실책이다. 네 번째로 빈예서와 이수연의 점수 차이가 보여주는 감성심사의 불투명성은 이번 논란에 불에 기름을 부었다. 이수연 선수가 눈물을 자극하는 무대로 만점을 받은 것과 대비되어 빈예서의 완벽한 기술적 무대가 저평가된 것은 데이터가 감정에 밀린 결과다. 물론 음악에서 감동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역가왕이라는 타이틀이 상징하는 것은 국가대표급의 기술적 완성도와 현장 장악력이다. 빈예서는 감정을 절제하고 정석적인 트로트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점을 잃었다면 이는 오디션의 공정성 가이드라인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현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실력의 객관적 지표보다 감성적 서사를 점수화하는 데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음악 전문가들은 빈예서의 연정 무대를 두고 정통 트로트가 요구하는 호흡의 안배와 꺾기의 절제미를 완벽히 구현한 표본이라고 평한다. 반면 이수연의 무대는 시청자와 심사위원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서사적 감동에 집중했다. 두 무대 모두 가치가 있지만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명분 아래라면 감성적인 눈물보다 흔들림 없는 피치와 완벽한 기교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는 심사위원이 판관이 아닌 관객의 입장에서 점수를 줬다는 방증이며 전문적인 음악 지식을 기반으로 출연자를 평가해야 할 책임감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데이터가 감정에 밀리는 현상은 시청자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준다. 특히 최근 스포츠 저널리즘에서 강조하는 공정성과 정량적 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오디션 프로그램의 이러한 감성 심사는 구시대적 유물이다. 테니스나 양궁처럼 명확한 선과 관역이 있는 스포츠라면 빈예서의 무대는 텐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은 화살이었다. 하지만 심사위원은 그 화살이 너무 날카로워서 보는 마음이 아프다며 점수를 깎은 꼴이다. 심사위원의 눈물이 곧 정답이 되는 구조는 대중의 집단 지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시청자들은 이미 유튜브와 각종 플랫폼을 통해 수준 높은 음악적 식견을 갖추고 있다. 빈예서의 노래에서 나타난 완벽한 기술적 처리를 시청자들은 귀로 확인했는데 심사위원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모호한 이유로 점수를 깎는 것은 대중과의 소통 단절을 자인하는 꼴이다. 다섯 번째로 이번 논란은 오디션 심사 시스템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술평가의 주관성을 인정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량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할 때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출연자의 몫이 된다. 빈예서가 마주한 구점은 그녀의 실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심사위원 개인의 정서적 취향이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압도해버린 시스템의 오류에 가깝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한국을 대표할 트로트 가수를 뽑고자 한다면 감성심사위원 외에도 소리의 파형이나 음정의 정확도를 체크하는 기술심사 파트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목격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야만 노래를 너무 잘해서 점수가 깎였다는 해괴망측한 논란을 종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란의 끝에서 우리가 목격한 빈예서의 눈물은 단순한 아쉬움의 발로가 아닌 시스템의 모순을 직감한 천재의 자존심이 무너진 소리였다는 점이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다. 그녀는 수연이가 만점을 받아서 저도 더 받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그 눈물 뒤에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이 담겨 있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종종 드라마틱한 서사를 위해 출연자의 인격과 노력을 도구로 사용하곤 한다. 빈예서의 9점 사태는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진 방송사가 한 아티스트의 순수한 열정을 어떻게 논란의 불씨로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서 논란은 곧 자본이다.
제작진은 논란이 거세질수록 광고 수익이 늘어나고 프로그램의 생명력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모드는 아티스트, 특히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 출연자가 겪어야 할 심리적 내상은 그 어떤 시청률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빈에서의 눈물은 방송사가 쳐놓은 서사적 함정에 빠진 한 아티스트의 고독한 외침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출 방식이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노래 대결을 넘어 출연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화제를 만드는 행위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윤리적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나아가 이러한 강자 누르기식의 시나리오가 계속된다면 현역가 왕삼은 진정한 국가대표를 뽑는 축제가 아니라 제작진의 손가락 끝에서 놀아나는 인형극으로 전락할 것이다. 빈에서의 고점은 그녀의 한계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우리의 공정성 기준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묻는 서글픈 질문지다. 이미 대중은 바보가 아님을 수많은 투표 결과와 커뮤니티의 반응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빈에서의 실력을 이미 보았고 그 고점 뒤에 숨은 의도 또한 꿰뚫어보고 있다. 제작진이 알아야 할 것은 인위적인 서사는 순간의 화제를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실력만이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지속시킨다는 점이다. 우리는 과거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대중의 외면을 받고 사라져간 사례를 기억한다. 투표 조작부터 심사 불공정까지 시청자들은 미디어가 설계한 판에 속아 넘어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빈에서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데이터이며 이를 부정하는 심사는 데이터 시대의 역행이다. 만약 프로그램이 끝까지 이러한 연출 방식을 고수한다면 남는 것은 우승자가 누구냐는 결과가 아니라 누구를 희생시켜 시청률을 쌓는가에 대한 오명뿐일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즘이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재능의 약탈적 소비다. 빈에서라는 아티스트의 가치는 방송사가 부여하는 점수나 제작진이 설계한 서사 따위에 갇혀있을 수준이 아니다. 그녀는 이미 무대 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고 대중의 마음속에서 올인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그녀를 끊임없이 부족한 이미지로 몰아넣으려 하는 것은 오직 그들만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다. 빈에서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그리고 시스템이 개인의 재능을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제 공은 제작진에게 넘어갔다. 빈에서의 눈물이 탈락의 서사를 위한 땔감이 아닌 한국 음악계의 공정성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에디터의 한 줄 평천재를 시기하는 것은 대중이 아니라 때로 그 천재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시스템이다. 빈에서의 다음 무대가 그 9점의 벽을 깨부수는 증명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